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픽토그램. 우리가 오늘은 픽토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보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픽토그램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주변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용 라는 마크,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마크도 있고 이렇게 관련된 픽토그램을 보면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었죠. 이런 모든 그림들을 픽토그램이라고 총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픽토그램 용어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살펴보면 그림이잖아요. 언어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 그림, 픽처라는 의미와 그리고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의 전보, 텔레그램이 합성어로 픽토그램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픽토그램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 사물, 시설, 행동, 어떤 특정한 사물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위치를 안내하고자 할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자 할 때, 그걸 상징화해서 표현하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불특정 다수니까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보자마자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픽토그램 역사랑 관련된 내용인데 국제표준화기구라고 아이스타이프가 픽토그램의 유래라고 해요. 조금 이론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쉽게 보면 주로 각국의 공업 규격을 조정 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유도하며 과학적, 지적, 경제적 활동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국제적인 교류를 유도한다는 거 보면 우리 올림픽, 가장 대표적인 올림픽을 생각해보면 올림픽, 우리가 매 올림픽마다 제작되는 이런 그림들을 보고 종목이나 이런 걸 언어를 알지 못해도 어떤 종목인지 맞추죠. 이렇게 아이스타이프에서 이런 픽토그램이 유래돼서 더 실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오스트리아 사회학자 노라이트가 개발한 아이스타이프가 픽토그램의 유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제작된 아이스타이프를 보면 정말 간략하게 개인인지 집단인지 상업, 공업, 농업 정말 간략하게 어떤 의미만 딱 전달하려고 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올림픽에 발전돼서 어떤 종목인지 탁구인지 양궁인지 자전거, 사이클인지 승마 다양한 종목에 적용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올림픽도 보면 멕시코 올림픽도 이렇게 간결하게 각 종목마다 특징들, 농구 골대라든 농구공, 배구공, 이렇게 각 종목마다의 특징을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을 담아서 어떤 종목인지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또 올림픽인데 축구, 핸드볼, 하키, 태권도 다양한 종목들의 올림픽 종목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평창 올림픽 가장 최근이셨죠. 그 평창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키 내용이 많은데 하키, 스키, 우리 그리고 가장 이슈를 많이 나왔던 컬링
영미 컬링 내용도 담겨져 있고 다양한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종목들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픽토그램이 왜 제작되는지 목적을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 목적을 보시면 어떠한 장소나 의미를 담은 그림 문자를 통해서 그곳의 문자와 언어를 모르더라도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픽토그램을 제작하는 목적이라고 해요. 이런 한마디로 픽토그램을 통해서 그곳의 나라의 문자나 언어를 몰라도 모든 사람이 쉽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제작 시 개발 원칙인데 이게 가장 픽토그램의 중요한 특성이자 그리고 우리가 제작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볼 사항인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간결성.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올림픽 관련된 예시 픽토그램을 보여줬는데 정말 간략하게 그 특징들만 잡아가지고 형태들을 표현했죠. 간략하게 선이라든지 인물이라고 해서도 인물을 그냥 외곽 테두리로만 표현했고요. 그리고 통일성. 앞에서도 그 해 올림픽에는 통일된 일관된 디자인 패턴을 갖고 있죠.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형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통일성을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달성.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간결하고 통일감 있게 제작이 되었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언어를 모르더라도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픽토그램의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달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죠. 전달성 중에서도 이제 그 특정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미성, 그리고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연관성,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용성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픽토그램이라든지 표지판 같은 건 색상에 따라서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교통 표지판 이렇게 생각하면 색상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색상으로 긴급, 주의, 안전 등의 안내를 표시하고요. 먼저 검정색은 일반 사항이나 공공시설물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빨간색. 빨간색은 뭘까요? 그쵸?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보통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고요. 소방, 긴급, 고도 위험.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지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따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란색은 주의나 경고. 그리고 초록색은 안전, 피난, 위생, 구호랑 관련된 내용을 초록색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빨간색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표지판일 텐데 금연, 흡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탑승 금지, 사용 금지, 뭔가를 금지할 때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같은데 이제 등에 기대지 마세요. 지하철 관련된 이렇게 금지 표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다양한 금지와 관련된 픽토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초록색은 안전, 그리고 노란색은 주의 경고, 빨간색은 금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초록색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비상구일 거예요. 우리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어두운데 비상구만 보이잖아요, 초록색으로. 그건 어두울 때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첫 번째로 보이는 색이 초록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비상구는 초록색으로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맹견 주의, 주의 표시, 경고에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노란색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지, 밀지 마시오, 금지겠죠. 그리고 파란색 지시 내용인데 뭐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뭐 안전화를 착용하십시오, 안전복을 착용하십시오, 이렇게 지시, 어떤 행동을 지시할 때, 내용을 지시할 때 사용되는 게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초록색, 안전, 비상, 뭐 피난, 대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녹십자라든지 초록색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픽토그램의 예시들을 볼 건데, 아까 우리가 계속 봤듯이 이렇게 올림픽 관련된 픽토그램이 많이 제작되고 있어요. 이거는 매해 올림픽 때마다 새롭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 통일감 있게 제작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한 해에 픽토그램이 제작되면 이렇게 통일된 디자인과 색감으로 모든 종목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사용되는 픽토그램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서 사용될까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뇌 모양 같은 게 있죠? 뭔가 신경학, 뇌 신경학이랑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밑에 자막으로 써있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치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이렇게 거울 같은 걸로 입안을 살펴보고 있죠? 이건 뭔가 치과랑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뭐 피를 기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럼 헌혈이랑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런 건 보통 병원이랑 관련된 픽토그램일 거예요. 병원에서 사용되는 픽토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렇게 비행기,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자전거, 배, 주유소, 주차장, 택시, 뭐 되게 다양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픽토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통기관과 관련된 픽토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 그림은 이렇게 비행기 표시가 있네요. 뭔가 차 마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패스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 패스포트? 우리가 여권이라고 하죠. 뭔가 공항, 여행이랑 관련된 픽토그램인 것 같아요. 여행 관련 픽토그램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일 텐데, 임산부, 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 읽는 곳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시설을 안내할 때 사용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픽토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다양한 동물들의 형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정말 간결하게, 그렇죠? 동물의 실루엣으로만 동물을 나타내고 있죠. 동물원, 동물 관련 픽토그램이고요. 그리고 킬링공항 픽토그램인데, 우리가 픽토그램이 가장 활용도가 높고 많이 사용되는 곳이 아무래도 공항일 거예요. 왜냐면 서로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딱 도착하자마자 처음 도착하는 곳이 공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가장 이런 픽토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픽토그램으로 유명한 곳이 킬링공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이륙하는 의미라든지 뭐 택시, 뭐 다양한 의미가 담긴 뭐 식사하는 곳이라든지 뭐 사진 찍는 곳, 뭐 여러 가지 픽토그램이 있는데 정말 간결하고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제작된 픽토그램인 것 같아요. 약간 키스에린 그림이 생각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색감이나 뭐 간결한 거나 뭐 디자인적으로 정말 잘 제작을 한 픽토그램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약 후에 이런 픽토그램을 제작하게 될 텐데, 먼저 도화지에 자기만의 픽토그램을 4가지 정도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각 4개의 픽토그램 주제들을 선정을 해야겠죠. 개인마다. 그리고 자신만의 픽토그램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결정한다. 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색상, 자기만의 스타일, 뭐 선 두께, 선 모양, 뭐 독창성 있고 차별성 있게 자기만의 디자인 스타일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달성, 통일성, 간결성.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이런 3가지를 강조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작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도화지에 옮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좀 더 정확하게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채색하고, 그리고 이 완성품들을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제작한 결과물을 가지고 감상까지 이어지도록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